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일반전표 입력 분계 100선 중에서 첫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품 100만원을 매출합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원, 대금은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받습니다. 동점은 타인이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사무용 책상을 구입합니다. 차변에 비품이라고 하겠네요. 금액은 50만원짜리고 대금은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로 줍니다.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니까 나한테 현금으로 잡혀 있겠죠. 나갈 때도 현금을 빼시면 되겠네요. 3번 원재료 200만원을 매입합니다. 차변에 원재료 200 돈 줘야 되겠죠. 100만원은 현금 주고 현금으로 100만원,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합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나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가겠죠. 네 번째, 거래은행 신한은행에 1월분 정기 적금 100만원을 예금하기 위해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예금합니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100만원 빠져나가고 정기 적금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다섯 번째, 정기예금 100만원을 해약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단 수입이자도 같이 들어오네요. 정기예금이 없어지고 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자도 같이 2만원 더 함께 더 들어오고 그 벌어진 차이는 이자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 10주를 주당 15,000원씩에 삽니다. 이때 액면은 상대방한테 필요한 정보고 나는 그냥 주당 15,000원씩 10주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금액은 15,000원짜리 10주 15만원.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수수료는 보통 자산은 다 여기다 더하지만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은 매입과 관련된 수수료는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그것도 영업의 비용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이니까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씁니다. 5,000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네요. 일곱 번째 문제,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현황입니다. 기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즉 취득할 때 15,000원짜리였는데 16,000원으로 1주당 1,000원씩 올라갔죠. 주식이 1000주야. 곱하기 1000주 하면 100만원만큼 단기 매매증권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31일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올리고 벌어진 차이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덟 번째,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다음과 같다. 기말 평가하십시오. 장부에 420 잡혀 있는데 공정가치가 400으로 떨어졌네요. 20만원 떨어졌죠. 그럼 20만원만큼 단기 매매증권을 줄여주면 되겠네요. 없애버리고 벌어진 차이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매매증권 평가손실. 아홉 번째,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주식 100주.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부에 160만원이 있습니다. 1주당 15,000원씩에 전부 다 내다 팔고 보통예금 계좌에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 수수료가 생겼대요. 현금으로. 일단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제거시킬게요. 장부에 160만원짜리가 있었던 것이 날라가고 돈 받아야 되겠죠. 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아요. 얼마 받냐면 15,000원씩이니까 150만원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이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더 작으니까 처분 손실이 생길 텐데 그걸 채우기 전에 먼저 수수료를 먼저 현금으로 줘요. 대변에 현금으로 5,000원, 5만원. 그러면 이제 처분 손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15
이쪽에다 쓸 게 아니라 차변에 써야 되는데 15만 이렇게. 그래서 분괴를 하실 때는 순서대로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받기로 한 돈을 적어요. 아무 일이 없으면 이 둘 차이가 처분 손실이겠지. 그런데 처분할 때 수수료가 나가. 그러면 그것만큼이 처분 손실이 더 늘어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10번째, 단기 매매증권인 삼성전자의 주식 300주를 주당 200만원에 내답합니다. 매각대금 현금으로 받았고요. 이 주식은 1월 10일에 주당 만원에 400주를 취득했고 취득 시에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이 주식이 1월 10일에 주당 만원씩에 취득을 했고 400주인데 오늘 지금 300주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취득할 때의 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취득 단가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00주가 만원짜리를 오른쪽으로 빼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300주인데 만원짜리예요. 그럼 300만원을 제거시키고 왼쪽에 돈 받습니다. 돈은 2만원씩에 대답하네요. 300주를. 그리고 돈이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2, 3은 600만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런 내용이 없죠. 그럼 이제 양쪽을 채우시면 되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돈이 훨씬 많아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생긴 거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300만원. 11번 5일 상사에 제품 700만원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700,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채권이니까 이름 두 자리 쳐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12번 진인상사로부터 외상 매출 대금 중에 300만원을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됐네요. 거래처 거시고 금액은 300. 당좌예금 계좌에 들어왔다네요. 이렇게 쭉 엔터 치고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된 거는 거래처 걸린 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스페이스바로 지우거나 오른쪽 화살표로 지나가면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감점인 거고 입력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를 하는 것은 뭐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3번 매출처 처삼상사의 외상 매출금 2천만원 중에 500은 현금 받고 잔액은 어음 받고 외상 매출금 회수할게요. 거래처 이름 두 자리 쳐서 보시고요. 왼쪽에 500은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복사 받고 싶지 않으면 오른쪽 화살표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돼도 상관없고 잔액은 어음인데 만기 1년 이내짜리죠.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얘기네요. 거래처 똑같이 서삼. 14번 매출처 무사상사에 대한 받을 어음 100만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추심 의뢰했는데 추심료 5만원을 빼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추심이임 배수했다는 얘기네요. 받을 어음 뺄게요. 거래처 걸어서 빼시고 금액 100만원짜리 사변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뭐냐 이거 수수료 800번 뜯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로 갈게요. 5만원 빠지고 나머지가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다 500 내지는 800을 쓰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것만 900번 쓰는 거예요. 자격시험에서는. 15번 광호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서삼상사의 약속어음을 배세양도합니다. 외상 매입금을 갚겠다는 얘기죠. 거래처는 광호상사의 외상 매입금을 갚는데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없어졌고 부채 대변에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었던 걸 떠넘겨 주니까 받을 어음을 없애고 거래처는 서삼을 걸어서 빼주는 게 바로 배서양도가 되겠죠. 16번 청육상사로부터 수취한 받을 어음 10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했습니다. 매각거래로 간주하고 어음 할인료는 100만원이다.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이름이 생각나면 되겠죠. 받으름 거래처 총육상사 걸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100만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장. 17번 문제 12월 31일자 단기 차입금 중에는 한스사의 외화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을 쓴다는 얘기고 외화 차입금인데 1200만원이에요. 미화로 10,000달러야. 그럼 이때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이 달러당 1100원으로 100원 떨어졌어요. 100원 떨어졌죠? 몇 달러? 10,000달러. 10,000달러를 100원 곱한 100만원만큼 부채가 줄어든 거예요. 부채가 줄어들어. 부채를 없애야 되겠죠? 차변으로 단기 차입금 거래처 걸고 한스사를 거시고 100만원만큼 줄여줍니다. 부채를. 벌어진 차이. 부채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이 생긴 거죠.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외화 환산 이익. 18번 문제 12월 31일자 단기 대여금 중에는 한스사의 외화 대여금 이번에는 단기 대여금이에요. 자산이네요. 1000만원이 있습니다. 미화로 10,000달러야. 그럼 이때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겠죠. 그런데 재무상태표 현재 환율이 800원으로 200원만큼 줄어들었어요. 곱하기 10,000달러. 지금 200만원만큼 자산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자산을 줄일게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한스사를 걸어서 200만원을 줄이고 벌어진 차이는 손해 난 거죠. 이제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19번째 1월 19일 날 한스사의 수출 선적일은 1월 1일입니다. 제품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환전돼서 입금이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1000달러예요. 그럼 1월 1일 날 선적을 했을 때 아마 메인 매출전표에 16번 수출로 신고를 했겠죠. 이렇게. 그때 환율이 1000원이었어. 그러니까 붕괴를 추적해보면 외상 매출금은 100만원이었다는 얘기겠죠. 실제라면 이 날짜에 전표가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1월 2일자에 이렇게 붕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보셔. 여기 있는 내용을 추측이 가능하지만 시험 문제를 내려면 이 데이터가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데이터를 깔아놔 볼게요.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월 1일자에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날 선적을 했는데 10,000달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그날 환율로 곱해져서 이렇게 깔려져 있을 것이다. 그거를 몰라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상 매출금이 오늘 환전돼서 들어오니까 외상 매출금 한스사를 걸어가지고 100만원으로 잡아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돈을 받는데 입금이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오는데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오늘 환율로 1,300원이 곱해져서 130만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벌어진 차이는 뭐야? 이익 생겼죠? 외환 차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외환 차익. 20번 문제. 한스사에 수출했는데 선적일은 1월 2일이에요. 제품 외상 매출금이 통장에 원화로 입금이 됩니다. 달러는 1000달러. 1월 2일 환율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한 것이 외상 매출금으로 120만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전표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1100원에 곱해서 돈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한스사가 120만원 잡혀 있는데 오늘 통장에는 110원씩 곱해서 110만원 밖에 안 들어온다. 벌어진 차이는 손해 났죠. 외환차손이라고 합니다.